안녕하세요. 세종 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요즘에 세종시는요, 조금 조용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분양이라든가 이렇게 세종에서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다가 요즘은 조금 조춤하고 조용하다는 시장으로도 많이 느껴지고, 세종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도가 높은 게 사실은 분양이거든요. 근데 세종시의 전체적인 분양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다양하게 분양하는 물량들이 없다 보니까 세종시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조용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LH에서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이 떴습니다. 예전에도 근린생활시설 용지 공급이 됐던 상태였었고 건물이 짓는 곳도 있는데요. 지금 6-4 생활권에 있는 해밀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지와 4-1 생활권에 있는 4-2 생활권에 있는 상업용지, 대학촌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업용지가 공급이 떴길래 한번 어떠한 조건으로 공급이 떴는지 안내를 해드려 볼 겸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으니까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렇게 상업용지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관심이 있거나 이거를 분양을 받아볼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가면은 저희 몽땅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양한 정보 받았을 때의 효과, 어떠한 상황들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 공고문 올라온 거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세종시에서 오랜만에 행정중시 복합도시 상업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용지 공고가 떴는데요. 업무시설은 4-2 생활권의 C7의 1번과 C8의 1번이고요. 두 개 지금 면적이 거의 지금 면적을 보시면 평수가 굉장히 큽니다. 5,627제곱미터, 분양가격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상업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용지 공고가 떴는데요. 상업업무시설 4-2 생활권에 있는 두 필지와 그 다음에 6-4 생활권, 아까 말씀드렸죠. 해밀동에 있는 용지 해가지고 총 여러 개 필지가 공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2 생활권과 6-4 생활권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다 공급되는 방식은요, 경쟁 입찰로 공급이 될 겁니다. 공급 예정 가격은 지금 현재 공고문에 나와 있는 걸로 계산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내가 얼마를 지정을 할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4-2 생활권에 있는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대학촌을 기준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입찰 예정 금액은요 5%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오랜만에 공급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금액은 지금 현재 공급 단가는 6억대로 시작을 하는 걸로 보이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지금 현재 120평 이상이 되는 물량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 일정이 굉장히 궁금하시죠? 입찰 일정은요, 2023년도 12월 18일 10시에 입찰 보증금 납부하시고요. 19일까지 지금 입찰서를 제출을 하시는 날짜가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일 거고요. 개찰은 바로 19일날 저녁에 5시 이후에 개찰이 될 거고요. 발표는 19일날 6시 이후에 또 이의제기라든가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발표가 될 거고, 계약 체결은요 12월 27일 수요일 10시부터 28일 4시까지 해가지고 이틀 동안에 계약이 체결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자격은 일반 실소유자이고요. 1인에게 2필지 이상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필지가 아니라 두 필지, 여러 필지를 이제 많이들 신청을 하셔서 이제 금액을 높게 쓰거나 이렇게 했었던 열기가 갑자기 오는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오랜만에 LH 청약 공급센터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고하는 거, 입찰 분양으로 해서 공고하는 거를 보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좀 듭니다. 초반에 세종시에서 상업용지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그 붐이 불었을 때의 그 열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공급 받아가지고서 프리미엄이 붙여서 전매도 됐던 시절도 있었고, 여기를 또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이득이 있으신 분들도 계셨고, 또 청약을 하고 분양을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위기가 굉장히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갑자기 이 공고문을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세종시에서는 이렇게 토지 공급이 수시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찰 공급 일정은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입찰서 보증금 납부하시고서 입찰서 제출하시는 거고요. 보증금은 5% 이상을 쓰셔야지만 어쨌든 내가 경쟁 입찰되는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능가하셔서 쓰셔야 되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개찰은 입찰 끝나자마자 주찰서 제출한 날짜 이후에 19일날 15시, 그러니까 5시죠. 17시, 5시에 개찰이 될 거고, 낙찰자 발표도 공고가 뜰 거고요. 계약은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걸쳐서 계약이 진행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찰이 되셨을 때 대금 납부 방법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3년 유의자 분할 납부가 진행이 될 거고요.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10%, 매매대금, 낙찰 가격의 10%를 입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잔대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매년 6개월 단위로 6회 균등 유의자로 분할 납부될 것 같고요. 근린생활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요, 2년 분할 납부하고요. 유의자로 전환이 됩니다.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10%, 계약 체결로부터 2년간 매 6개월 단위로 해서 4회 균등 분할 납부가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대금 납부 방법이 예전에는 무이자였는데 지금은 유의자로 전환이 많이 돼 있네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체결 대금의 10%, 그 다음에 3년간, 상업용지는 3년간, 3년 이후에 토지 대금 납부하시고 시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미리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은 용지를 미리 공급을 받아놓고 그거를 분할을 대금 납부를 하면서 시장 현황과 분위기 현황을 보면서 지금 현재는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시행하시던 분들은요, 미리미리 용지 공급을 먼저 선점해서 받아놓는 상황이니까 혹시 놓치신 분들 있으시면 잘 체크하셔가지고 용지 공급 받으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대금 납부를 하시고서 토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내가 3년을 기다리지 않고 2년을 기다리지 않고 토지 사용 시기를 보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4-2 생활권에 있는 상업용지와 6-4 생활권에 있는 근생생활시설 용지는요, 모두 대금만 납부하면 토지 사용 시기가 바로 가능합니다. 아파트라든가 주변의 배우 세대들이 다 완벽하게 완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근린생활시설 용지라든가 상업용지 또한 주변의 배우 세대들이 6생활권이 이제 내년도 2024년도부터 본격적인 입주 일정과 입주 시기가 돌아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6생활권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 편의시설, 상업용지 시설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린생활시설 용지 주변으로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라든가 얘네들도 지금 분양이 돼서 준공을 완료를 하고 있고요. 입주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전에 턱없이 허허벌판에 공급됐던 용지와는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요, 현재 상황에서는 배우 세대가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급 받으시고 바로 토지 사용 시기에 들어가셔서 건물을 지으신다 하시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뭐 상가가 공실이 되거나 그러할 상황은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고가 뜨고 지금 현재 4생활권과 6생활권은 상업용지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입주민들의 불편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LH가 공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4생활권, 4-2 생활권에 있는 지편동 산업대학연구단지에 대학교인 대학촌의 특화거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꼭 첨부를 하셔가지고서 학교 정화구역도 바로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률을 계산을 할지 일반 상업용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계산을 하셔서 입찰에 들어가셔서 수익구조를 정확하게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6-4 생활권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요, 앞에 제천도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주택이 주변이 블록형 단독주택지와 산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남양지로 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지입니다. 세종에는 카페거리가 없습니다. 카페거리, 그 다음에 거기 앞에 있는 천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분위기가 좋은 이러한 레스토랑, 브런치 카페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용지를 공급받아서 내가 직접 브런치 카페를 운영을 하시려고 하신다던가 이런 분들한테는 저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입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용도적인 부분에서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내가 저 토지를 받아서 뭐를 사용을 할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요, 제가 다양한 솔루션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희 몽땅 부동산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분양했던 가격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여러 개 필지가 6-4도 근생이 공급이 됐던 상태에서 매각도 되기도 하고 건물이 지어지기도 하고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에 세종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동네가 어디일까요?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4-2 생활권에 있는 대학연구단지와 그 산업단지 쪽과요. 그 다음에 6-3 생활권에 있는 첨단 지식 기반 시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6생활권의 3-4 생활권이 가장 팩트 있게 24년도에 많이 돌아갈 거니까 그 주변으로 분위기 한 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5-1 생활권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공급이 진행이 될 겁니다. 2024년도에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주변의 시설들이나 편의시설들이 공급이 되고 다양하게 물건 이제 편의시설이나 이제 주거가 형태가 눈에 들어오고 분양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5-2 생활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데가 지금 상업용지 공급되고 있는 4-2 생활권이거든요. 4-2 생활권이 조금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줘야 5-2 생활권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는 움직임이 밑에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입지는 4-2 생활권이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요 4-2 생활권과 6-3 생활권 쪽이 세종에서의 이슈가 되고 있는 동네일 거라는 걸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분양 공고가 있는 거 이러한 것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4-2 생활권의 C7과 C8-1에 있는 상업용지인데요. 학교 정화구역은 여기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걸려 있고요. 얘는 공동택지거든요. 분양하고 입주한 지 지금 2년이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도면 보실 때 초등학교에 정화구역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용도 제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 환경에 유해가 되는 그 업종들이 허가가 날 수 없기 때문에 수익률 계산을 좀 정확하게 하시고서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바로 맞은편 같은 경우도 지금 관공서가 지금 청사가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아파트 입주도 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변의 배우 세대라든가 주변의 산업단지 쪽에 있는 일반적인 근생 상가들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수익률을 보시고 들어갈지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주변에 있는 정화구역과 용도 그 다음에 수익률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6-3 생활권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지인데요. 안내해드린 것처럼 앞에 조그만한 제천이 들어가 있고요. 다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 블럭형 주택들입니다. 주택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상업용지 자체가 뭐라 할까요? 이제 지대가 천은 낮고 상가는 높고 근린생활시설 얘가 지금 보니까 60에 80이거든요. 건폐율 용적률이 이랬을 경우에 60에 80이었을 때 얘를 지하를 놓고 위에 1층, 2층, 3층 이하로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건폐율 용적률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입지인 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현장에 들어갔을 때 많이 봤을 때도 그러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6-4 생활권에 내가 브런치 카페, 그 다음에 카페 거리,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단독으로 뭔가의 생활권과 뭔가를 한번 내가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서 그 다음에 세종에서 상가를 꼬마 빌딩을 매수하고 갖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움직이는 이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의 근린생활시설 용지가요. 기본적으로 공고 가격이 지금 현재 6억에서 7억대지만 얘네들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매가 같은 경우는 현재 땅 가격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1200에서 기본적으로 1600까지 주변의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땅값은 그렇게 형성이 되고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금 경기가 어려워서 가격이 조금 낮춰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보셨을 때 주변의 용지의 자체에 대한 메리트, 금액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건물을 지어서 내가 꼬마 빌딩을 세종에서 갖고 있고 싶다. 여기에 세종에서 유일하게 내가 수익형 부동산인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지역이 6-4 생활권의 근린생활시설 용지, 주변에 세종에서 움직이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지이다 보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한 7억 내외가 입찰 보증금이거든요. 입찰 예정 가격이니까 여기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수익성을 잘 계산을 하셔서 어떻게 들어갈지 혹시 고민이 되시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와 상의를 해보셔도 제가 좋은 솔루션 제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변이 다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주거도로에서 배우세 따라 생활 밀착형으로 움직이는 용지들은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근린생활시설 용지와 상업용지 모집 공고문 뜬 거를 지금 자세하게는 못 해드리더라도 빠르게 스피드하게 읽어드렸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세종이 그렇게 수익형으로 활성화가 돼 있거나 수익형에서 환대받고 있거나 수익형 받았을 때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는 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지역은요, 이 수익형으로 인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 지역이 있기도 하고요. 조금 손실을 보는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 세종은 이제서 도시가 형성이 된 지 딱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10년 차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사람들이 주거지역으로 살 수 있다 판단이 되는 시기가 딱 1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형이라는 상품이 활성화가 되고 수익형이 제대로 수익이 발생이 되고 모든 상권이 형성이 됐을 때라고 판단이 될 때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도시가 완성됐을 때 2030년에 아파트를 분양을 했고 그 분양된 주거들이 모두가 다 밀집이 됐을 때는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고요. 수익형이 앞으로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조금 움직임이 어렵고 시장의 상황이 조금 안 좋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배우 세대라든가 세종이 활성화가 되는 게 완벽하게 진행이 됐을 때 2030년까지 그 다음에 주거가 100% 완성이 됐을 때 2035년까지를 보시면다고 한다고 하면 주변의 신도시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입주하고 나자마자 바로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 들어왔을 때는 기존 인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익형이 금방 활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1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세종시라는 신도시는 논밭에다 도시를 일궈놓은 상태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배우 세대들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 세대를 끌고 와야 되는 시점이라는 시간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익형이 계속 활성화되는 건 배우 세대가 완피가 됐을 때 완벽하게 채워졌을 때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이라는 신도시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을 해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시점은 그 전부터 도시가 형성이 되게끔 신도시가 발표가 돼서 시장이 활성화돼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돼서 인구가 살아서 내가 상가 상행위를 하는 시점은요 딱 10년도 안 됐거든요. 그 시점에서 상수익형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는 거는 도시가 형성이 되는 시점에서는 무리수는 있습니다. 그걸 조금 감안하셔서 보셔서 수익형이라는 부동산이 현재까지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셨을 때는 어떠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수익이 발생이 됐고 내 노후에 예전에 내 노후 연금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분명히 실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깊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건축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모든 단가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했을 때 무엇이든지 뭔가 형성이 된다는 기준 하에 전제 하에 한번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이라는 도시 상가 무조건 수익형이라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는 마시고요. 앞으로 형성된 지 얼마 안 된 도시예요. 이제 초반이 끝났습니다. 중반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바람을 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좀 깊게 좀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 세종이라는 도시의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